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한글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한글의 우수함을 알고 도입하려다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한글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맥도웰입니다.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의 동아시아 문헌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비가 내리는 에든버러의 아침, 저는 늘 그렇듯 회색빛 하늘 아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의 임무는 19세기 영국-아시아 외교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3층 서고는 언제나처럼 먼지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년 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문서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오래된 외교 문서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오후 1880년대 상자를 열다가 눈에 띄는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극동지역 특별보고서 기밀이라고 적힌 누런 폴더였어요. 호기심에 열어보니 이전에 본 적 없는 형식의 보고서였습니다. 영국의 아시아 특파원 헨리 윌리엄슨이 청나라에 체류하며 작성한 비밀 문건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위안 스카이라는 청나라의 중요 인물이 조선에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청나라의 높은 문맹률을 해결하기 위해 한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역사책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보고서는 상세했어요. 위안 스카이가 12년간 조선에 머물며 한글의 체계와 효율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한글이 중국인들이 한자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고 확신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문서가 나왔습니다. 다른 상자에서는 1950년대 문서도 발견했어요. 류사오치라는 인물이 다시 한글 도입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조선의 한글은 이미 오랫동안 쓰여왔으며 한자 대신 한글만 사용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도서관은 어둠에 잠겼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번이나 중국이 한글을 도입하려 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역사적 진실이 내 앞에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라 국가 간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에든버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시내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갑자기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담고 있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일어날 파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발견 다음 날, 저는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흥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전날 발견한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제의 폴더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위안 스카이, 이름이 낯설지는 않았어요. 중국 근대사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1882년 이모군란 발생으로 조선에 파견되었고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12년간 조선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한글을 접하고 그 우수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파원 헨리 윌리엄슨의 보고서는 상세했어요. 위안 스카이가 조선에서 돌아가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이 된 후 중국의 높은 문맹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한 페이지를 넘기니 희미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안 스카이로 보이는 인물이 한글이 적힌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진이었죠. 또 다른 문서에는 위안 스카이가 직접 작성했다는 메모도 있었어요. 중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국 특파원이 번역해 놓은 내용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글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한글 학자인 헐버트와도 교류했다고 해요. 헐버트는 위안스카이의 한글 도입 계획을 지지했고 심지어 청나라 정부의 한글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신하들은 망한 나라의 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위안스카이의 계획은 무산되었죠. 이 부분을 읽으며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만약 청나라가 한글을 도입했다면 동아시아 문자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식사할 생각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집중하면서 한글 도입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시도는 중국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도 이 내용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서관장 맥켄지 교수였어요. 앤드류, 잠시 내 사무실로 올라와 주겠나?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문서들을 서둘러 정리하고 일어섰어요. 맥켄지 교수에게 이 발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수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곳에 있는 낯선 동양인 남성을 보고 멈춰 섰어요.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도웰 박사님. 베이징 대학의 장 웨이밍입니다. 당신의 최근 발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 웨이밍 교수와의 만남은 짧았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동아시아 언어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바쁘다며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의 방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맥켄지 교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장 교수가 우리 도서관의 동아시아 컬렉션에 관심이 많아서 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에 넣어둔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였어요. 오후 내내 마음이 불안했지만 발견의 흥분이 더 컸습니다. 이제 류사오치에 관한 문서들을 살펴볼 차례였어요. 1950년대 문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영국 외교관 제임스 하딩의 보고서였어요. 하딩은 당시 중국에 주재하던 외교관으로 류사오치의 문자개혁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던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류사오치는 1950년대에 중국의 문맹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개혁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류사오치의 편지 사본이었습니다. 중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국 외교관이 번역해 놓은 내용이 함께 있었어요. 아직 중국 문자개혁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몽골, 조선, 베트남은 이미 문자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들의 어문 개혁은 우리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 조선의 한글은 이미 오랫동안 쓰여오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류사오치는 심지어 북한 대사 이국언을 인용하며 한자 대신 한글만 사용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는 조선의 문자개혁 경험을 중국 어문 연구자들이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류사오치가 1950년대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는 한글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당시 6.25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약한 나라의 문자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시도 역시 무산되었죠. 문서 속 영국 외교관의 분석이 날카로웠습니다. 중국의 한글 도입 시도가 2차례 실패한 이유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대안이 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한글의 나라인 한국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뛰었어요. 문자의 힘은 그 나라의 국력에서 나온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7시였습니다. 도서관은 이미 닫을 시간이었지만 저는 문서들을 더 살펴보고 싶었어요. 중요한 문서들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 문을 잠그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도웰 박사님, 아직 계셨군요. 장 웨이밍 교수였어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호텔 근처 좋은 식당을 알고 있는데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이 단순한 호의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교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서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장은 복사해서 가방에 넣고 원본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그리고 동료 아키비스트 사라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위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 중국 교수와 저녁 식사 중일 거야. 복도로 나가자 장 교수가 친절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도서관을 나서는 동안 머릿속에는 온통 류사오치의 편지와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발견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장 웨이밍 교수가 정확히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식당은 에든버러 구시가지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장 교수는 와인을 주문하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맥도웰 박사님, 스코틀랜드는 처음 방문하시나요? 그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능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동아시아 언어사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자의 역사적 발전과 주변국 문자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중국 문자의 역사는 5,000년이 넘습니다. 동아시아 모든 문자 체계의 근원이죠. 그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그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무관하게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였으니까요. 식사가 나오자 그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맥도웰 박사님, 최근에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19세기 청나라와 관련된 것이라고요? 그의 질문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누가 내 발견에 대해 알려주었을까? 맥켄지 교수뿐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일상적인 외교 문서들이에요.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반응을 주시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위안스카이와 류사오치에 관한 꽤 민감한 내용이라던데.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베이징 대학에서 먼 길을 오셨군요. 그것도 이 문서들 때문에.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장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맥도웰 박사님,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문서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왜 공개되면 안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역사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맥도웰 박사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 정부는 당신의 연구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연구 보조금을요. 물론 그 문서들의 해석권도 함께 제공한다면 말이죠. 그것은 뇌물이었습니다. 명백하게요.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요? 그건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군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일부 진실이 묻히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면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장 교수는 호텔로 돌아가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그는 떠나기 전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48시간 드리겠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갑자기 내 연구가 국제적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문서들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에든버러 대학 언어학과에 있는 한국인 교환 교수 박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교수님, 급하게 뵙고 싶습니다. 한글과 관련된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침 9시 대학 근처 카페에서 박지연 교수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어제 도서관으로 돌아가 문서들을 확인했는데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안전했어요. 박 교수가 카페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단정한 모습의 3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6개월간 객원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라고 했습니다. 한글의 역사와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주문한 후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위안 스카이와 류사오치가 한글 도입을 시도했던 역사적 사실을 담은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장 웨이밍 교수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압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박 교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역사적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중국의 한글 도입 시도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해요. 제가 발견한 문서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가치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국의 것이라 주장해온 상황에서 이 문서들은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중국 정부가 이를 막으려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장 교수의 방문이 그 증거였어요. 박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서들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제가 도서관 서고에 원본을 보관 중이며 중요한 부분은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장 교수와 같은 사람들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 원본 문서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과도한 긴장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맥켄지 교수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박 교수를 소개하자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잠시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맥켄지 교수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국 외무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한 문서들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문서들을 당분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외무부가 이미 알게 된 걸까요? 맥켄지 교수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무실을 나와 박 교수와 합류했습니다.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의 지인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저는 문서들이 보관된 서고로 향했어요. 서고 문을 열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문서들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서랍을 열고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금 장치는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었어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박 교수가 서고로 들어와 내 표정을 보더니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문서들이 사라졌다고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이랬을까요? 머릿속에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 웨이밍 교수, 맥켄지 교수, 아니면 영국 외무부. 다행히 중요한 문서 몇 장은 복사해서 집에 두었지만 원본이 사라진 것은 큰 타격이었어요. 박 교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CCTV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도서관 보안 시스템이 누가 서고에 들어갔는지 기록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맥켄지 교수의 승인 없이는 확인이 어려웠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적어도 복사한 문서의 사진은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어요. 그것이라도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박 교수와 함께 남아있는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글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며 문서의 진위성을 확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맥켄지 교수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문서 실종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서관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박 교수가 속삭였어요. 그를 믿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서관이 문을 닫을 무렵 청소부로 변장한 남자가 사무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분명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박 교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더 안전할 것 같았어요. 박 교수의 아파트에 도착해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끓이며 상황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원본의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 스카이와 류사오치가 한글 도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국립박물관 친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가 한글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 내용인즉 한글이 사실은 고대 중국 문자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장 웨이밍 교수의 갑작스러운 방문, 문서의 실종, 그리고 중국 정부의 발표 계획까지. 그들은 내가 발견한 문서를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위안 스카이와 류사오치가 한글 도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증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뒤집어 한글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거짓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새벽 2시, 박 교수의 노트북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서울대학교 동료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학술지에 실릴 예정인 장 웨이밍 교수의 논문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중국 기원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 증거. 논문을 열어보니 위안 스카이와 류사오치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한글 도입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고 대신 한글이 중국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는 허위 주장만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발견한 문서의 일부를 조작해 인용하기까지 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증거를 공개하고 진실을 알려야 했지만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었어요. 그 순간 박 교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 창백해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연구실을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그리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박 교수와 함께 에든버러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경비원들이 언어학과 건물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어요.
연구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책장은 쓰러져 있었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박 교수의 컴퓨터는 사라졌고 책상 위에는 붉은 잉크로 중국어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그것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진실을 파헤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대학 보안팀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일에 경찰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어요.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다음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그때 박 교수의 태블릿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학술 발표회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장 웨이밍 교수가 웃으며 연단에 서 있었어요. 그는 중국 문화부의 고위 관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획기적 발견 한글의 진정한 기원은 중국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 교수는 1400년대 초 중국에서 한글과 유사한 문자 체계가 이미 개발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어요. 그는 심지어 내 이름까지 언급하며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역사적 문서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거짓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문서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위안 스카이와 류사오치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중국에 도입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역사를 180도 뒤집어 놓았어요. 우리는 서둘러 내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복사해둔 문서들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에 공개해야 했어요. 그러나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아파트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책장은 쓰러져 있었고 서랍들은 모두 열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가 숨겨둔 문서 복사본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침착하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곳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멀리 떠났어요. 이제 증거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몇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 교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중국 언론들이 장 교수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더욱 구체화되어 있었어요. 그는 소위 송나라 문서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한글 창제보다 최소 50년 앞선 중국 문자 체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공개한 문서가 제가 발견한 것과 유사하지만 날짜와 내용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위안 스카이가 한글 도입을 검토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삭제되고 대신 중국 학자들이 이미 한글과 유사한 문자를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장 교수의 주장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나오던 중 2명의 남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보부 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국가 안보 문제로 우리를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길 건너편에서 장 웨이밍 교수와 또 다른 중국인 남성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장 교수였습니다. 그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 갑자기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박 교수가 길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창밖으로 에든버러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3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해요. 호텔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고 저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만 입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박 교수에 대해 물었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의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박 교수는 부상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녀를 볼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영국 정보국 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공격이었다고 말했어요. 표적은 분명 저와 박 교수였습니다. 그들은 내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비를 서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맥켄지 교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켄지 교수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 정부는 이미 한글 기원 논쟁을 국가적 차원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을 했습니다. 박 교수도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약속했어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도서관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연구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고 비밀 문서가 있던 서고는 보수공사라는 명목으로 폐쇄되어 있었어요. 맥켄지 교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장 웨이밍 교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에든버러를 떠나기 전에 인사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역사는 항상 해석의 문제라고, 진실이라는 것도 결국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중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도입하려 했다는 사실은 중국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진실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몇 주 후 저는 에든버러를 떠나 미국의 한 대학에서 제안받은 자리로 이직했습니다. 한글 도입을 시도했던 중국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부정되었고 대신 한글이 중국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짓 이야기가 중국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는 서울로 돌아가 회복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힘든 싸움이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준비되었을 때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 중국의 한글 도입 시도에 관한 역사는 어둠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문자의 힘이 그 나라의 국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저는 다시 에든버러로 돌아가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의 서고에서 시작된 이 여정의 마지막을 볼 것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고 믿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